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최근에 수면 시간이 좀 늘고 있습니다. 수면이 짧아지면 치매가 온다는데 뇌 건강이 안 좋아진다는데 이것이 치매 발생 원인의 제1순위로 꼽히는 것인데요. 그리고 자기 전에 행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습관을 기르는 것인데요. 치매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 1위로 꼽히는 것은 바로 베타아밀로이드의 축적입니다. 베타아밀로이드는 뇌에 있는 신경세포가 대사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이 부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성되는 것을 억제하기는 어렵지만 생성된 베타아밀로이드를 잘 배출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치매 예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수면의 단계를 이제 렘수면과 비렘수면 1, 2, 3단계로 나누는데 비렘수면 2, 3단계까지는 내려가 줘야 베타아밀로이드 배출이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죠. 최소 하루에 6시간 이상의 수면 시간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수면이 점점 짧아지죠. 이 짧아지는 데에는 중요한 원인 4가지가 있습니다. 생체 시계를 조절해주는 뇌의 부위, 시상하부의 노화 때문입니다. 이 시상하부는 우리 바이오리듬 그리고 또 일축의 리듬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변연계 부위도 뇌의 위축이 진행되면서 점점 그 기능이 좀 떨어지는데 이때 시상하부의 기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식욕도 좀 떨어지고 성욕도 줄죠. 또 수면에 대한 욕구도 잘 안 되고요. 시신경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빛에 대한 감지가 나이가 들수록 또 줄어든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백내장, 녹내장 같은 질환들이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황반 변성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대표적인 노인성 암 질환 때문에 빛에 대한 감지가 좀 젊을 때에 비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것이 뇌를 깨워주고 뇌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데에도 좀 방해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50살 이후에는 송가체 기능이 많이 떨어지면서 멜라토닌 분비량이 20% 이하로 줄어듭니다. 40대 중반 정도만 돼도 멜라토닌 분비량이 젊을 때에 비해서 반절 정도로 줄어들거든요. 근데 이게 50대가 되면은 그마저도 또 반이 줄어든다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많이 줄어들죠. 안타깝게도 70대 이후에는 멜라토닌 분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이 줄어드는 마지막 이유는 우리 뇌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아데노신 수치가 상당히 증가합니다. 그러면 뇌는 상당히 피곤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상당히 피곤함을 느끼고 나서 저녁 때 우리가 수면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 아데노신 수용체의 숫자가 좀 줄어들게 되고 아데노신이 상승하는 그 비율도 젊을 때에 비해서 이제 60대 이상이 되면은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낮 시간에 똑같은 활동을 해도 뇌가 느끼고 있는 어떤 피로감이나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고 이것이 저녁 때 됐을 때 수면에 대한 욕구가 잘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수면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젊은 시절부터 좋은 수면에 대한 습관을 기르는 것인데요. 제일 권장드리고 싶은 것은 기상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6시나 7시 또 내가 원하는 시간대로 정해서 항상 규칙적으로 그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평일에는 보통 한 6시에서 6시 반 사이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주말에는 이제 시간적 여유가 많으니까 좀 더 잘 수는 있는데 그래도 가능하면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는 일어나려고 노력을 합니다. 심장의 건강이나 나의 전신적 건강 또 관절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2만 보씩 그렇게 걷지 않으셔도 됩니다. 적절한 신체 활동만 유지하셔도 되겠는데요. 기분 좋은 햇살을 맞으면서 하루에 한 5,000보 안팎 정도만 걸으셔도 충분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 종일 활동을 하다 보면 하지 쪽으로 부종이 좀 많이 쌓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녁 때 야간뇨가 굉장히 심해지는데요. 부종 때문에 다리가 띵띵 부어있는 상태에서 그제서야 잠이 들려고 침대에 딱 눕다 보면 수분의 재배치가 일어나면서 소변량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주무시기 한두 시간 전쯤에 전체적으로 종아리를 좀 풀어주신 다음에 누운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종아리에 쌓여있는 부종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오게 되고 미리 소변을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그 다음에 저녁 8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제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입면 시간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잠자리에 들어가는 시간으로부터 적어도 3-4시간 이전까지만 수분을 섭취하십시오. 그 3-4시간 이내에는 가급적 수분을 섭취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야간뇨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의 약품도 몇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방광의 관략근을 조절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약들도 있고요. 또 방광 그 자체의 평활근의 기능을 높여줘서 방광에서 수분을 좀 더 많이 가둬둘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약품들도 있습니다. 자기 전에 항이뇨 호르몬제를 따로 별도로 이 전문 의약품을 복용을 하시면은 야간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어떻게 제거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건강한 수면 습관 잘 기르셔서 또 건강한 뇌, 또 치매를 예방하는 방식의 생활 패턴도 잘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